혹시 여러분께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이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분석 영상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시청하셔야만 합니다. 현재 이 순간 주말 사이에 갑작스럽게 터진 미국과 이란의 충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전 세계의 모든 금융시장은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질려 있습니다. 당장 월요일 주식시장이 열리면 국제 유가와 환율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폭락장 우려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승자가 될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식의 뻔하고 무책임한 희망 고문이 절대 아닙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라는 거대한 재앙이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에게는 완벽한 실적 방어막이 됩니다. 동시에 이 위기는 경쟁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로 작동할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터질 때마다 뉴스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나 글로벌 경제 붕괴를 언급하곤 하죠. 국제 유가는 이미 폭주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금을 빠르게 빼냅니다. 신흥국 증시에서 썰물처럼 돈을 빼서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모두 피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역시 이러한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운 매우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하나는 장이 열리자마자 모든 주식을 다 팔고 도망쳐야 한다는 극도의 공포감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기가 기회라는 말에 삼성전자 풀매수 타이밍인가 하는 섣부른 기대감입니다. 오늘 실전 경제 영상은 무조건 빚을 내서 삼성전자를 사라고 부추기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포에 휩싸인 패닉셀과 무지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냉정해져서 시장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에너지 쇼크라는 폭풍 속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구조적인 방어막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위기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달러의 역설과 삼성전자의 환율 방어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군사 충돌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글로벌 자본시장에는 강력한 공식이 작동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자산은 기피하고 안전자산만을 선호하는 전형적인 자금 이동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투자자들은 주식이나 신흥국 통화를 내다 팔고 가장 안전한 미국 달러를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까지 폭등하게 된다면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공장을 돌리는 비용과 물건을 배달하는 모든 물류 비용이 도미노처럼 상승하게 됩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다시 미친 듯이 치솟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전 방위적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내릴 수 없으며 오히려 고금리를 오래 유지해야만 합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니 달러의 가치는 더욱 귀해지고 이것이 바로 강달러 현상의 핵심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원화의 가치는 시장에서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충돌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 이상을 위협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비싸져서 국가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뉴스에서는 연일 경고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라는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는 본질적으로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전 세계에 팔아서 돈을 버는 수출 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받는 결제 대금의 절대 다수는 대한민국 원화가 아니라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로 받습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 1억 달러를 벌면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의 매출이 장부에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똑같은 1억 달러를 벌어도 한국 돈으로는 1,500억 원이 찍힙니다. 반도체를 더 많이 판 것도 아닌데 거시경제의 변화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장부상 이익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경제용어로 환차익이라 부르며 삼성전자는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수천억의 이익이 증가합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방어막이 두꺼워지는 이 역설적인 구조가 삼성전자가 가진 첫 번째 무서운 체력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넘어가겠습니다. 위기가 길어질수록 빛을 발하는 압도적인 현금 동원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쇼크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이는 고금리 환경을 의미하죠. 여러분, 금리가 높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숨막히는 이자 폭탄입니다. 저금리 파티 속에서 돈을 빌려 덩치를 키웠던 기업들은 이제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번 돈을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갖다 바쳐야 하는 좀비 기업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들이라도 현금이 부족하면 기술 개발을 멈추고 생존 모드에 들어가야 하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릅니다. 이들은 사실상 거대한 은행을 하나 품고 있는 수준의 현금 부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상 현금성 자산은 무려 108조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이자를 갚느라 피가 마를 때 삼성전자는 쌓아둔 현금에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삼성전자에게는 오히려 든든한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해주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막대한 현금이 위기 상황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는 방식으로 쓰인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말이 있듯이 기업 경영도 이와 똑같습니다. 모두가 몸을 사릴 때 돈이 많은 1등 기업은 이때를 아주 저렴한 박세일 기간으로 활용합니다. 경쟁사들이 자금난에 빠져 헐떡일 때 삼성전자는 현금을 무기로 알짜 기술 기업을 인수해버립니다. 남들이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조 단위의 돈을 반도체 공정에 쏟아부어 기술 격차를 더 벌립니다. 불황이 지나고 다시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2등과 3등 기업은 이미 따라올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위기는 체력이 약한 자들을 퇴출시키고 1등이 시장 점유율을 독식하게 만드는 사다리가 되죠. 이것이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두 번째 결정적이고 강력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에너지 쇼크가 앞당길 저전력, 고효율,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요 폭발입니다. 최근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강력한 테마인 인공지능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며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를 먹는 하마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발생하면 전 세계 산업용 전기요금은 무섭게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마진 압박에 시달리는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할 대안은 전기를 덜 먹는 고효율 서버뿐입니다. 단순히 계산만 빠른 것이 아니라 전력 대비 성능이 압도적인 반도체가 시장의 권력을 쥐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용 저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축적해온 기업입니다. 이제 이 저전력 기술을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죠. 전기료 폭탄을 맞은 빅테크들은 삼성의 고효율 반도체를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 폭등이라는 악재가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의 차세대 메모리 교체 주기를 앞당기는 호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적 이점 세 가지를 보았지만 세상에 완벽하고 안전하기만 한 주식은 절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삼성전자에게 닥칠 뼈아픈 위험 요인들을 냉정히 짚어봅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소비 심리의 급격한 붕괴 현상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대출 이자가 무서워지면 평범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지갑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생활비도 벅찬 상황에서 100만 원이 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뜻 새로 바꿀 엄두가 나지 않겠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기업인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전을 가장 많이 파는 소비자 대상 제조 기업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주력 사업인 갤럭시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의 매출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 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전쟁으로 인해 무서운 속도로 치솟게 될 물류 비용 폭탄이라는 변수입니다. 주요 해상 항로가 봉쇄되면 해상 운임이 수직 상승하며 항공 운임 역시 유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출 기업인 삼성전자는 제품을 실어 나르는 비용이 비싸져 환차익을 물류비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도 배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지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긴장과 에너지 쇼크는 분명 주식시장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단기적으로 주가는 이 공포를 반영해 요동칠 것입니다.
스마트폰 판매 감소와 물류비 치솟음이라는 뼈아픈 타격은 삼성전자에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것처럼 삼성전자는 폭풍우를 맨몸으로 맞는 작은 돛배가 아닙니다. 강달러가 만들어주는 환차익이라는 든든한 방패를 들고 이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또한 수십조 원의 현금이라는 비상식량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수요를 앞당길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날카로운 창까지 이미 갈아두었죠.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구조적인 체력을 바탕으로 경쟁자를 따돌릴 것입니다.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시장의 파일을 더 크게 차지할 최후의 승자가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 악재가 아니라 이성을 잃고 휩쓸리는 우리 마음입니다. 남들이 붉은 피를 흘리며 패닉셀을 할 때 우리는 기업의 진짜 가치를 냉정히 보아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열어보고 거시경제의 톱니바퀴를 읽어내는 실력을 지금 키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위기 속에서 진짜 기회의 세일 기간을 알아보고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공포에 질린 여러분의 투자 나침반에 작은 방향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통찰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분석 영상을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실전 투자와 생존에 도움이 되는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실전 경제가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